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포장을 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귀여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요기가 되실 수 있게끔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부모 나이 50대 후반, 60대가 되어 보니 참 생각이 젊었을 때하고 다르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30대 혹은 40대이신 분들은 느끼는 방법이나 또 생각이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냐,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또 제 주변에 숱하게 많은 지인과 동료들, 친인척들, 또 사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느끼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은 시기가 달라지면서 참 다르게 보이는 시각과 판단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 장자크 루소의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옛 사람들이 말을 하고 부모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새삼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자 그러면 동물조차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주변에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있던 간에 눈치를 안 보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자녀를 한없이 사랑을 하고 지원하는 만큼 그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일정 부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난 날을 살아오면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이 아들을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키워온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10년을 넘게 아이들을 갖지 않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는 늦게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유치원, 학군 좋은 중학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과학고등학교, 미국에서도 이 과학고등학교의 인기는 대단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외국어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 대학은 전공을 뒤로 한 채 명문학교, 미국 같으면 아이빌리그, 그런 것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서는 특히 그러한 경향과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메이저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중학교 이후에는 묻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의 50% 이상, 흡사 80% 가까이는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주면 우리 아이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것 같고, 여기에서 뜸을 들인다거나 또 반론을 제시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늦게 갖게 되고 성장시키면서 저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숱하게 싸우면서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부모들이 아직도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고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일 따름인데 말입니다. 흔히 자녀를 자기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걸 보면 분신이 아니죠. 그것을 언제 깨닫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을 진학을 한 뒤에 취업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상대방을 소개하고 자기의 생각이 상당히 옳은 듯이 얘기를 할 때에는 내 아이들, 딸과 아들이 내 분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나이가,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이 되나요? 보통 40대 중후반, 50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저같이 결혼 후에 10년 이상 후에 아이를 가진 경우는 50대 중후반이 될 거고요. 보통 요즘의 결혼 정년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40대 중후반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나의 분명한 분신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에 관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극하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자녀에 대한 속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30대 입장에서의 부모, 40대 입장이 됐을 때의 부모, 50대 입장에서의 부모, 그리고 자식이 장가를 가거나 또 시집을 가는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그 정년기를 넘어서면서 손자를 낳았을 때 이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60, 70대의 부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이 입장에서의 부모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보자는 게 의도입니다. 분명히 각기 시대별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선택돼야 될 그때의 일은 가장 내가 올바르게 선택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딪히면서도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나이 50대 후반이 되면서 참 생각이 달라지죠. 네, 은퇴 나이가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다 사는 것 같은 나의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한테는 남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 뜻과 정말 같아서 내 의견,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제일 가까운 것 같은 서로의 반려자들끼리도 조론을 생각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이는 자녀가 인생의 주체적인 삶을 준비하는 데 부모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부모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을 그냥 방목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의 욕심을 그래야지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부모 중에는 자식이 못다한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을 해보고자 또 그 욕심을 채워보고자 또 그 꿈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특히 많이 보게 되죠. 가장 큰 것들은 예체능계,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세속적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꾸미려는 사람 또한 적지 않죠. 자녀의 의지나 인생 목표와 무관하게 이를 부추기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 욕심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제로죠.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는 방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교육학자는 자녀의 이생을 절제 부모가 디자인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도 있습니다. 둘 다 부모가 아닌 자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가르침,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살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내가 판단을 했을 때의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겪었었기에 아주 건설적인 조언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언을 넘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다 보면 이 자녀는 서서히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시각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과 자녀들과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어떤 때에 불행을 느끼고, 어떤 때에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때에 좌절감을 느끼셨는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이 되고 보니 내려놓았던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움켜쥔 것을 놓아라. 떨어지는 씨앗들만이 자라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재산이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어린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재산과 자식이 자기 것이라는 말인가 라는 이 법구경에 나오는,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릴 적에 정말 재산이 많아서 고이고이 키운다고 해서 모든 음식은 올가닉만 먹이고, 또 티끌 하나 묻은 음식은 절대로 금기시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로 먹이지 않고, 주변에서 가장 좋다라고 비싸라고 하는 최상의 음식만 먹여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느 카페에 가서 주변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디저트를 먹을 때 식탁 밑으로 치즈케이크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치즈케이크를 자연스럽게 주워서 집어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의 답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합당하게 살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고민과 또 노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고, 내 분신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고, 일생에 하나뿐인 내 아들, 내 딸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낳으셔서 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답은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your life가 있다라는 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보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모습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